안녕하세요. 존재한만을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실상 32화 고백 에피소드 때부터 뭔가 시작된 여정이었죠. 닉과 베니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해외로 나가서 그들의 미래를 꿈꾸는 어떤 그런 여정을 저희가 게릴라에서 팔로우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32화 고백 때 닉과 베니의 사랑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36화 잠깐의 안녕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닉이 베니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베니님과 함께 얘기를 했었어요. 41화 그대 다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이제 제목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 수 있게 제가 좀 제목을 짜봤는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커플이죠. 닉과 베니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팔로우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호주에 계신 베니님이 아니라 조만간 곧 호주로 나가시는 닉님을 게스트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닉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이렇게 많이 녹음을 했었군요. 그쵸, 벌써 이제 4화째죠. 닉과 베니의 러브스토리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저 이렇게까지 장기적이고 거창한 프로젝트가 될 줄 몰랐는데, 어, 맞아요. 또 하다 보니까 시간도 또 금방 가고, 또 어느새 우리들의 추억이 그만큼 또 쌓이게 됐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닉님 정말 출국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2주 후에 호주로 넘어가시는데요. 맞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떡해요. 저 빨리 탈출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헬조선 탈출인가요? 아니요. 조선은 너무 좋습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몸담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곳에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이제 2주면, 저도 마침 딱 제가 거의 졸업할 때쯤 이렇게 호주로 나가는 그쵸. 일정이어가지고, 우선 첫 네. 번째로 졸업을 드디어 제가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기쁘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너무 힘든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워킹 홀리데이 좀 낭만적인 단어잖아요. 만약에 베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이거 워킹 홀리데이 가는 거를.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좀 기존에 하던 게 아니라 좀 안 해본 일들도 좀 해보면서 뇌 좀 휴식도 주고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네, 떨리면 네. 떨리네요. 그럼 이번에 아예 워홀 비자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지난달 초중에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음,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워홀 비자 신청했어요. 네. 그러면 워홀 비자는 사실 잘 나오나요? 큰 걱정 없이?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호주 워홀 비자는 만 30세라는 나이 조건 하나만 있고 맞아요. 이외에 뭐 다른 조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연장됐다고 하지 않아요? 나이가 더 커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건 캐나다만인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캐나다는 만 지금 35세로 알고 있어요. 35세.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사실 나이만 조건을 맞으면 어쨌든 비자 자체는 잘 나온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일단 졸업 축하드리고. 사실 이제 감사합니다. 호주를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휴가를 떠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설레실 것 같은데, 그럼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냥 호주 간다고. 나 호주, 호주 가. 나 네, 호주 이제 워홀 가. 끝났으니까. 맞아. 제가 제 삶의 의사결정을 주로 제가 다 해와가지고, 네네. 보통 가족분들은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다들 네. 지지 잘 해주시나요? 뭐 그들의 지지 여부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 뭐 아, 지지 지지해 주시네요. 네. 네, 아주 예쁜 아들이에요. 아주 예쁜 아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사실 뭐 다음 스텝 그러니까 제 다음 커리어 스텝으로 나아가기 전에 어떤 쉬는 갭이어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긴 했는데 또 그쵸? 막상 워킹 홀리데이잖아요. 돈이 생각보다 맞아요. 나갈 일이 많더라고요. 렌트비가 맞아요. 생각보다 비싸서 음, 아마 그래도 가서 일은 할 것 같고 음, 뭔가 휴식도 있지만 동시에 일도 빠질 수 없는. 그쵸. 근데 그 오히려 일을 하면서 쉬는 게 진짜 더 쉬는 느낌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아. 여태까지 계속 숨가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맞아. 뭔가
여행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한 초반 한 달 정도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애초에 닉님도 뭔가 사부작 혼자 뭔가 이것저것 하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너무 뭔가 억제된 게 없으면은 나태해진다거나 물론 이제 베니님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워라밸이 잘 맞춰줄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오히려 더 행복한 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음, 설레네요. 그래서 사실 딱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달은 좀 네, 이렇게 세이빙한 돈을 쓰면서 네,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뭐 예를 아하, 들어서 바빠서 못했던 것들의 목록. 예를 들어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창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네, 물론 듣는 친구들은 다 비웃었어요. 네, 하지만 뭐 저도 사실 성공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프로토타입이라도 한번 이렇게 릴리즈 해보는 게 목표고 첫 번째는. 그리고 네, 두 네, 번째는 한번 유튜브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영화 리뷰 네, 유튜브나 네, 아니면 위키드 노래 따라 부르면서 뭔가 영어 소개, 네, 영어 가사 뭐 해석해주는 아니면 음, 위키드 노래들 중에 서로 이렇게 연결된 팀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은 무엇일지. 아하, 해석까지.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소개시켜주는 컨텐츠를 찍는다거나. 네, 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사실 세 번째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뭐 책 읽고 음, 음, 아니면 내 삶을 좀 정리하고 또 과연 내 넥스트 커리어 이거 맞나 고민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일단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 순간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자리에 베니님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더 큰 행복의 요인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집은 구하셨나요? 사실 저번에 41화 그때 나 여기 잘 살고 있어요를 베니님과 녹음했을 때 그 둘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그걸 맞아요. 편집하면서 빼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방을 구하는지도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좀 루즈하고 길어져가지고 좀 네, 네, 잘라냈는데 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강이 보이는 뷰가 정말 좋은 옵션이 풀로 되어 있는 그 풀 퍼니처들을 렌트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게 맞아요. 목표였죠. 네. 네,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당장 2주 앞으로 닥쳤는데 어쨌든 매물을 봤었을 거 아니에요. 베니님도 이제 방을 빼야 되니까. 맞아요. 우선 저희가 이제 계속 같이 방 보면서 리스트업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베니님이 그 부동산 업자한테 문의를 주셔서 인스펙션을 네, 직접 하시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인스펙션을 하고 또 저희가 서류를 몇 개 넣었는데 네, 한 세 개 정도 넣었었거든요. 근데 네, 네. 서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또 그 부동산 사이트에 새로 그 매물이 인스펙션 올라와요. 네, 네 된다고 올라온다든지. 아, 슬퍼. 맞아요. 아니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엄청 서류가 까다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2년 동안 렌트 피를 납부한 내역을 첨부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고정적인 아, 수입이 있는지 혹은 뭐 세이빙한 머니 뭐 이런 것들 음, 재정 잔고 증명서 같은 걸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외국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당장에 뭔가 호주에서의 수입을 증명하기는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그런 게 좀 페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네. 아무튼 그런 거는 잘 안 됐고 그리고 뭐 좀 경쟁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그쵸. 마치 뭐 대학 입시 보는 것 마냥 집주인이 이렇게 세입자를 고르는 꼼꼼하게 거죠. 맞아요. 얘는 뭐 하는 사람인지 저랑 벤이랑 커버레터도 썼거든요. 뭐 Dear Landlord라고 네네.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그때 우리 서로 이렇게 연인 관계라는 것도 썼는데 어머, 네. 그니까요. 그게 또 혹시 뭔가 패착인가. 패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죠. 맞아. 괜히 안 되니까 온갖 것이 다 이제 괜히 약간 맞아. 자격지심 마냥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 몇 개 떨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네. 결국 최종적으로 오늘 거의 결정이 났는데 녹음 시간 기준으로 마, 대박이다. 맞아요. 어떤 커뮤니티 빌리지 같은 형식의 음, 큰 빌딩 하나 전체가 방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방들 각각을 뭔가 다 여러 사람들한테 대여해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열려서 뭐 다 같이 요가하는 것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게 잘 러닝이 됐는지는. 네. 아무튼 그런 데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근데 결제나 신청한 건 아닌데 아마 거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어떻게 보면 약간 대학교 기숙사 같은 형식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네요. 아,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좀 결이 다르나요? 어쨌든. 맞아요. 결이 다릅니다.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빌리지라고 말씀하신 게 그 방 형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지 자체가 단지 내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형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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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아예 방 자체가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방은 그냥 각각 그 전부 스튜디오 집이고. 같은 형식이고, 음, 뭔가 그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헉, 신기하네요. 그럼 거긴 정말 이제 완전 렌트를 위한 공간이네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스튜디오를 맞아요.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걸 풀 퍼니처드도 되고.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거의 뭐 아, 없는 게 없어요. 뭐 도마랑 뭐 네. 와인잔이랑 진짜 네. 신기하네. 아, 약간 그 저희가 공통적으로 아는 그 아랍 친구가 살았던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딱 그분이 사셨던 집이 그런 한국형 커뮤니티 빌리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쵸. 이제 그런 데가 네, 되게 월세가 비싸긴 하지만 그 값을 하기는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고 일단 집을 잘 구했다니 너무 다행이고 호주에서의 삶이 정말 정말 기대되고 응원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닉님이랑 통화를 했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는 그 한국에서 호주로 떠나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닉님은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살았던 경험이. 네, 네, 맞죠, 맞죠. 그리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한국으로 당분간은 돌아올 계획이 없이 마음을 먹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심경 변화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애초에 이런 얘기는 베니님이랑은 또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베니님은 애초에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한국도 여행하듯이 머물렀던 캐릭터였어서 이제 닉님과 오히려 좀 더 듣고 계시는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간에 그리고 저와의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의 일정에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베니님이랑 닉님이랑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베니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확실히 좀 더 베니님은 좀 더 기준점이나 관계의 속도에 대한 조절력이 되게 뛰어나다.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데에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닉님 같은 경우는 이 관계가 좀 더 익사이팅하게 좀 더 재밌게 그리고 다양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더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쪽이 닉님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시선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서 우선 첫 번째로 호주 얘기를 한 김에 아예 해외에 나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마음은 어떤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우선 마음가짐 자체는 그래도 이게 네, 정말 제가 다음에 미국, 캐나다로 갈 계획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그거는 근데 정말 장기적인 플랜 막 5년, 6년의 플랜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정말 좀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행 가는 느낌이거나. 맞아요. 12월에 떠나서 6월, 7월까지 있는 거여가지고 이제 사실상 네, 반년인 거잖아요. 그쵸. 약간 정말 여행 가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뭔가 아하, 삶을 정말 뭔가 바꾸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잠시 떠나 네네. 있는 느낌에 아, 그, 가까워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실 생각이에요? 잠깐 다시 해외로 나가기 전에? 맞아요. 여름 방학 같은 한 6월, 7월에 한국에서 음, 이제 최종 인사를 다 친구들과 드리고, 하고 그리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그때가 정말 그쵸. 정리하는 긴장돼. 느낌이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갈지 말지 여부가 제가 네, 호주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어플라이 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메일로 올 건데 네, 이제 거기서 딱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다 잘 되겠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결정이 나더라도 호주에서 결정이 나는 거라서 음, 뭔가 아무튼 호주라는 아직까지는 공간 자체는 네, 내가 뭐 영원히 머무를 장소라기보다는 네, 잠시 머리 식히러 가는 곳 이런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저 거의 뭐 시드니 6달 살기 지금 프로젝트입니다. 너무 재밌겠다. 지금 말만 들어도 너무 부러워요. 지금 살짝 배 아플라 그래요. 정말 실제로 배 아플라 그래요.
아, 너무 부럽다.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호주를 떠나는 것 자체는 진짜 놀러 가는 느낌이다. 해서 맞아요. 아사님이랑 우리 호주 비행기값 알아보려고 했는데, 와, 저희가 한 달 전에 알아봤을 때랑 지금 네. 예약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두 배가 뛰었더라고요. 얼른 예약하세요. 얼른 안 돼요. 아, 근데 지금 통장 사정도 좀 그렇고 스케줄 맞추기가 약간 애매해서 아,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영어회화 사람들 중에서도 한 4월 달쯤에 호주 넘어가신다는 분도 계시고 시드니 간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예약을 하셔서 스토리 올렸더라고요. 스토리 올린 거 보고 이분들이었구나 라는 걸 그래요? 봤었는데, 대체 어떤 분들이죠? 그래서 이미 스토리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이분들 예약한 거 보고 우리도 같이 예약했었어야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하진 못해서 제 생각에 아, 영상 통화로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저희의 텅텅 빈 통장 이슈로 쉽지 않다. 쉽지 네, 않고, 여름에 또 만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다. 우리가 가서 마이크 들고 가서 거기서 팟캐스트 녹음하는 걸 꿈꿔왔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도록 좀 노력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쵸. 일단 위키드에 대한 얘기도 나온 김에 위키드를 이제 가서 보신다고 했었고, 맞아요. 이제 그거를 맞아요. 베니님과 녹음해서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미 스포 안 당하셨나요? 위키드 2에 대해서? 지금 진짜 참고 있고, 안 당하고 있고, 제가 네. 위키드 플레이리스트를 샤워하면서 듣는데, 아니, 원이요. 네. 그런데 네. 스포티파이가 자동으로 투 노래를 가끔 틀거든요. 맞죠, 맞죠. 근데 정말 처음 들었을 땐 투인지 모르는 게, 원 노래랑 뭔가 예, 비슷해요. 비슷한 것들이 많아.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듣다가 근데, 뭐지? 이거 뭐가 약간 달라. 뭐가 다르다.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부른 건가 싶은데 어. 갑자기 투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앨범 커버가. 그러면 예, 이제 네. 호다닥 일시정지 누르고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 정도로 스포일러를 참고 있고 네. 이제 가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그쵸. 싶다. 그래서 지금 아, 저 머릿속에는 혼자 결말을 막 엄청나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셨는데 그 너무 재밌는 거 그 상상하는 게, 그래서 그때 약간 요약해서 어떻게 그 위키드 2 내용을 예상하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다 제 과학적인 추론에 근거하는 건데 우선 그 네. 위키드 1을 보시면 네. 네사 로즈랑 음. 그리고 그 먼치킨랜드의 그 주지사의 아들인가요? 그 그 네사로드를 사랑하는 버크. 맞아, 버크. 그 둘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서로 막 네. we deserve each other 막 perfect 맞아요. perfect 하면서 막 서로 막 deserve each 사랑하죠. other이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을 네. 해보면 그 사실 필요 충분 조건도 갑자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 양, 방향이어야 되는데. 양방향성을 각각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맞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실 보크는 지금 글린다의 꾀임에 의해서 어떻게 음. 보면 정말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향해 데이트 신청을 그쵸. 하고 가짜 사랑을 고백한 상태예요. 맞아요. 안 좋은 사람. 근데 네사로제는 지금 한 번도 그런 면모를 보이진 않았단 말이죠. 뭔가 그 정도의 그쵸. 어떤 거짓된 면모를.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네사로제도 나쁜 년이어야 돼요. 뭔가 그녀의 악한 모습이 나올 거다 위키드 2에. 맞아요. 그리고 그 악한 모습은 마치 버크가 글린다를 좋아한데 가짜 사랑을 고백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네. 네사로제도 그 다른 남자 주인공 누구였죠? 그 왕자님? 맞아요. 어쨌든 남자 주인공. 네. 아무튼 그 땡스 스루 라이프 부른 네, 글린다와 LP의 사랑. 맞아요. 얘는 이제 보크를 정말 사랑하지만 오히려 그 네. 왕자님한테 가짜 사랑을 고백해서 글린다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근데 좋아요. 어쨌든 복수 방법도 사랑인 거구나. 복수도 사랑인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알고 보니 네. 왕자님이 오히려 글린다보다 엘파바의 마음이 있는 걸 깨닫고 이것도 사실 네. 1편에서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아기사자 그럼요. 스토리도 있잖아요. 아사님.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알고 보니 그 내 언니가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거 갑자기 논리적 연결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엘파바를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사로제가. 너 완전 그 위키드 2의 그 위키드의 진정한 악역은 네사로즈였네요. 맞아요. 그리고 죽일 때 칼로 죽이는데 사실 엘파바가 강한 마녀이기 때문에 쉽게 안 죽어서
네. 엘파바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마신 그 그린 엘릭서를 몰래 구해 와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버크 집에서 몰래 구해 와서 그린 네. 엘릭서를 이 칼끝에 발라서 이제 뒤에서 엘파바를 찌르는. 그래요. 그래서 결국 엘피는 죽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노래가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엘피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으로 이렇게 실망을 하면서 결국 내 삶은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서 Wow, my life is 막 하면서 막 노래가 나와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 위키드의 결론은? 뭐 위키드 위치는 건하고 이제 첫 편에 나왔었던 그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엘피가 죽는 건 사실인데 그 엘피를 죽인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위키드 2는 거의 네사로즈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네요. 맞아요. 위키드 1은 엘피에 대한 얘기였다면 위키드 2는 엘피의 동생 그러니까 가족 얘기가 이제 위키드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가족의 여러 복수심 그리고 뭔가 거짓된 사랑을 깨닫고 분노에 휩싸이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사실 엘파바의 그런 그 탄생의 비밀이었던 글린 엘릭서가 알고 보니 그녀의 뭔가 죽음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내 평생의 약점을 만들었던 그 물약이 결국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어떤 서사도 담고 있는 거죠. 너무 슬프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위키드라는 게 그 오즈의 마법사의 에필로그 같은 그거잖아요. 그 배경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스토리의 오즈의 마법사를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첫 번째 트랙은 약간 멸망편이고 그래도 뭔가 그렇게 배드 엔딩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두 번째 엔딩은 뭔가 도로시를 뭔가 네사로제나 엘파바가 도로시를 어쨌든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일단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닉님의 위키드는 뭐 누군가의 죽음이 항상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 영화를 보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도로시가 신은 빨간 구두가 알고 보니 뭐 초록 마녀의 구두였나? 아무튼 뭔가 도로시가 엘파바한테 소중한 걸 빼앗고 글린다가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가지고 그 도로시를 죽이게 되는 거죠. 글린다가 죽여요. 착한 마녀가 굿 위치가 죽여요. 그 최근에 글린다가 그 미국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 막 지팡이 돌리잖아요. 맞아요. 뾰족 지팡이 호록 돌려요. 너무 귀엽게 돌려요. 그걸로 죽이는 거죠. 이렇게 호록 돌리면서 이렇게 탁 찔러요. 물리로 죽이는구나. 피해 젖은 유리 요정 지팡이가 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엘파바한테 줬던 모자 있잖아요. 그 춤출 때 어글리한 줬던 모자를 다시 뺐으면서 이걸로 내가 너 죽었다고 할게 얼른 도망쳐 하고 도로시의 죽음을 엘피의 죽음으로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서 얘기할 그 시간에 사실 그 드래곤 2시에 죽은 거는 도로시였고 그리고 엘파바는 빨간 구두 몰래 신고 가서 모자 벗고 지구로 돌아와요. 지구로 돌아와서 신시아 시르보로 살아가게 되죠. 신시아 리보로. 진짜 근데 신사가 이렇게 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Oh no 이런 거 하고. 맞습니다. 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일단 누군가의 죽음이 있다는 거에서 정말 극적인 연출에 저는 아주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 감사하네요. 네네. 네, 아마 근데 실제 위키드 2보다 우리 닉님이 얘기하신 위키드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진행되면 위키드 뮤지컬이 이렇게 흥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더 흥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자극적인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키드를 보고 나서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또 나누면 또 재밌을 것 같으니까 또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들어봤을 때 뭐 그러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또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근거가 다 있는 망상이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또 위키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가요? 그래서 네. 이걸 되게 재밌게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호주에서 그래서 결국 봤을 때 걱정되는 점 유일한 거 하나는 결국 사실 영어죠. 한국어 자막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제가 풀로 정말 그 미묘한 어떤 대사의 디테일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입니다. 근데 또 우리 닉님이 영어를 또 기깔나게 잘하시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운파님의 깃깔의 어떤 척도가 제가 됐다니 안타깝군요, 매우. 그렇게 눈이 낮으면 안 돼요. 네. 아이고. 해서 어차피 N회차 관람하실 거니까 사실 호주에서 볼 때쯤에 아마 거의 내려갈 때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미 위키드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벌써요?
네. 왜냐면 이제 아바타 2가 개봉하거든요. 조만간. 헉, 아바타 3가 개봉하는구나. 네네. 그래서 아바타 2는 최근에 개봉했고 이제 아바타 3가 개봉해서 지금 관들이 거의 다 이제 아바타로 도배되려고 하고 있어요. 주토피아로 도배돼 있다가 아, 너무 아쉽네요. 위키드 2가 이렇게 내려갈 위상이 아닌데. 내려갈 위상 맞아요. 이번에 관람객 숫자 보니까 금방 더 금방 내려갔어야 됐는데 미키드라는 그거 하나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죠. 안타깝네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찍 내려왔다는 말인즉슨 OTT로 또 금방 풀린다는 얘기니까. 아, OTT로 또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호주에서 끝물인 영화가 이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유키드 2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얼마 안 지나서 또 OTT로도 한번 보면 내용이 확실히 그런데요. 이해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저희 다 같이 뭔가 한 10명 불러놓고 넷플릭스 파티 네. 켜놓고 저- 약간 저녁에 할로윈 느낌으로 좋아요, 좋아요. 새해니까 이제 그때는 꽤 괜찮은데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넷플릭스 근데 올라올까? 아, 그러게요. 디즈니 올라오지 디즈니 않을까요? 올라오겠네요. 네네. 일단 봐서 상황 봐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넷플릭스 파티를 되게 유용하게 쓰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베니님을 통해서. 아, 서로 같이 영화를 몇 번 보긴 했네요. 그걸로.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또 그런 기능들을 또 기깔나게 또 잘 쓰셔가지고 꽁냥꽁냥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파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저희 팟캐스트에서 처음 했던 거라고 저는 사실 아, 기억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저희가 망상편 할 때 롱디 편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보를 전달했다기보단 우리가 그때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와 역시 왜냐면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롱디 편을 들어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을 미리 다 닉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절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가 떠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장난스럽게 망상을 함으로써 그렇죠. 내가 실제로 뭔가 의도하고 계획대로 이 시간에 뭘 해야겠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미리 것이다. 준비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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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철저한 계획과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생각은 해놓고 있고 그냥 기억자표에 이렇게 묻어뒀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냥 맞아요.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너무 정리 잘해주셔서 네, 좋습니다. 진짜로. 맞아요. 지금 이제 팟캐스트를 43회차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정리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네요. 거의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43, 네, 거의 한 50시간을 이렇게 맞죠. 진행에 바치신 거니까, 네, 그렇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첫 업로드가 좀 슬퍼요. 날짜가 25년 2월 10일 날이 첫 업로드 날짜거든요. 저희 거의 1주년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저 요새 약간 요즘 좀 저의 슬픈 포인트가 네. 너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거를 느낄 때마다 아, 약간 너무 네. 슬퍼지는 것 같아요.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근데 그런 거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꽂으셔가지고, 맞아요. 또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맞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주년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또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여기서 또 이미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김에 이런 아이디어 생각을 사실 닉님이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언을 구하자면 1주년 때 뭘 하면 좋을까요? 아, 1주년 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대화 주제가 막 뛰긴 하는데 그냥 이거 잘라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좀 좋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저 이전에 그 팟캐스트 요새 듣다가 청취자분께서 한번 네, 나오셔가지고 네, 팟캐스트 참여해 주신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기린추님. 맞아요.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 어느 부분에서 재밌었냐면 결국 이런 팟캐스트를 어느 상황에서 들으시는지 뭔가 음, 그 어느 시간대에 이걸 듣는 청취자의 모습이 정말 잘 그려진다라는 점에서 좋았는데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청취자 초대 이벤트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 네다섯 명 정도를 많다. 네, 네다섯 명을 불러서 이렇게 네. 줌으로 한 번에 불러서 뭐 각자 얼굴 같은 걸 뭐 캐릭터 탈 같은 걸로 이제 카카오 기능으로 숙여도 가리고 되고. 숨겨도 되고 그리고 그 운파님이 게릴라에 대한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네.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너무 부담되실 것 같아. 내가 청취자면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너무 스트레스 요소지 않아요? 재미는 있겠다. 네, 그래서 뭐 게릴라 뭐 5회차에 누가 했던 말은 뭐 아니면 그쵸. 이제 거기 그 정도 나오실 청취자분, 그러니까 N회차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신 너무 감사한 청취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그 정도로 기억하시지 않을까.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저도 못하지만 네. 그리고 상품을 큰 걸로 뿌려버려요. 네, 알겠어요. 아, 제가 너무 돈이 없어 죄송해요. 좀 그지여가지고. 제가 농담이고 네. 아니면 꼭 이렇게 참여형이 아니더라도 컨텐츠 자체를 뭔가 근데 그러면 추억. 좀 재미가 없으려나요? 1주년을 돌아보며라고 컨텐츠를 잡았을 때 무슨 말들이 나오게 될지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1주년 이벤트로 하는 건 여태까지 나왔던 게스트분들을 다 짤막짤막하게 불러서 그 소리 편집본을 만들 건데 그 만드는 게 이제 1주년 축하 인사도 좀 받고 게릴라와 함께했던 게스트의 삶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뭐 한 10분 정도 얘기하는 거를 모음집으로 할까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음집도 너무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은근 꽤 나오셨거든요, 여태까지. 맞아요.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닉님, 그러니까 고정 게스트 느낌으로 닉님, 아사님, 그리고 우리 삐뽀님 정도가 사실 고정 게스트죠. 그리고 김용님까지 총 맞아요, 네 맞아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말고도 사실 이제 생산사 초대석으로 개 선배님도 나오셨었고 이제 다른 분들도 두 분 더 나오셨었고 맞습니다. 뭐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처음 시작을 같이 했던 준파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저것 아니면 그 기린춘님이 그 운파님의 네. 그 일기를 이렇게 멘션하셨었는데 네. 그때 당시 적었던 그런 일기 컨셉으로 네네. 운파님 스스로 이렇게 1년 동안 자신의 어떤 아, 네.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약간은 다크하게 풀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사실 그게 저희 게릴라의 정체성에 가장 가까운 컨텐츠긴 해요. 이제 뭔가 파티 까라 대비해서 약간 음. 생일인데 집에서 혼자서 맥주 마시는 까라로. 맞아요. 그게 더 원래 게릴라에는 맞죠. 그렇네요. 성격상 저의 정체성이 더 거기에 가깝긴 하죠. 네, 아무튼 그렇게 또 이제 1주년 얘기가 나온 김에 살짝 세봤는데 네. 다시 원래 우리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네. 원래 주제가 위키드였나요? 아니면 호주 생활이었나요? 위키드도 사실 좀 한번 산적으로 빠진 거긴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일단 호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놀러 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맞아요. 가서 뭔가 일은 하긴 하겠지만 일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리고 막상 가면은 일자리는 무조건 구할 수는 있을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으시다 정도로 맞습니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호주에 가서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일들은 그 전에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나눴었죠 팟캐스트에서 근데 그때 한번 또 맞아요. 이미 언급됐던 것들이 좀 더 실현이 되어가는 맞아요. 과정인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게 실제로 현실로 음. 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 나가질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커피 배우셨어요? 커피 안 배웠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사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기 전 주말은 이제 약속으로 다 차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지금 출근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출근 22일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아 하기는 해야 돼요. 맞아요. 월요일까지 계속 출근하고. 네. 근데 자리 없어도 딱히 안 찾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네. 20, 공식적으로 어쨌든. 맞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랩탑이나 이런 것도 다 반납을 해야 돼서,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일단 마지막까지 쓰다가 22일에 다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주제로 넘어가면 딱 좋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지금 1주년이 최근이었었잖아요. 아, 곧 1주년입니다. 다음 달이 1주년입니다. 아 다음 달이 1주년이구나. 그러면 30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화를 같이 봤던 건가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30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뭐 그땐 영화보다 그냥 영통을 막 뭔가를 길게 하면서 서로 막 재밌는 것들 많이 했었습니다. 네. 뭘 했죠? 300일 기념해서? 진짜 어떤 염장 지를 만한 짓들 하셨죠? 연장질이 그건 아니고 얘기하다가 저희가 상대방의 GPT에 네. 서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아하. 네. 쳐서 대답을 서로 알려주기로 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각자 사용하는 GPT는 각자의 그 성격이 좀 묻어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컨텐츠였었군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었고, 사실 저는 제 네. GPT를 그냥 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막상 또 베니님의 질문을 프롬프트에 입력하고 답변을 받아보니까 네.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 나름의 고민 같은 것들도 이 친구랑 많이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다.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비지만 그래도 그냥 네. 간략하게 뭔가 말씀드리면 그냥 뭐 연인들 사이에서 많이 할 법한 질문들 플러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음, 그런 오케이. 것들이 GPT랑은 더 내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되게 신기하다. 그거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둘 다 GPT를 다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을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귀엽다. 되게 재밌었겠다. 그렇게 컨텐츠는 누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거 그거 아마 베니님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재밌는데요? 사실 익사이팅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베니님께서 이런 네, 컨텐츠나 같이 하면 좋을 네. 것들을 계속 생각 주시고 아, 뭔가 하자고 제안해 진짜요?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러면 진짜 관계에 거의,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네, 저는 베니님이 되게 안정적이고 관계를 끌어나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재미 요소는 닉님이 하시겠거니라고 그냥 추측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 네. 재미 요소까지 베니님이 하시는 거면 그럼 닉님은 관계에 있어서 기, 기여하시는 게 존재함으로 의미가 있긴 있어요. 사실 그쵸. 그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관계를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또 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서로 생각하고 서로 먼저 연락하고 사실 뭐 음, 컨텐츠나 하고 싶은 것도 뭐 서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쵸.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누가 먼저 아이디어 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는 한데 이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누가 관계를 더 많이 이끌어 나가는지를 굳이 따지고 싶어서 이렇게 책임 소재를 묻는 아, 과정이 있었는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거 거의 뭐 사랑 청문회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용심 나서 그래. 용심 나가지고 아, 철저하게 분석해야 나도 나중에 연애할 때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머, 연애 이미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벤치마킹은 꼭 해야 돼요. 이 둘의 사랑은 정말 순수하고 귀엽고 뭔가 진짜 디즈니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그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마냥 부러워하는 거죠. 제가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서로 이제 밤마다 통화를 하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이제 롱디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네, 이제 밤마다 막 통화를 하면 1시간, 2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간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커플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근데 사실 서로에 대한 캐치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죠. 뭐 오늘 뭐 있었다 이런 얘기. 맞아요. 오늘 있었던 얘기들, 만약에 오늘 속상했었던 일이 생기면 서로 또 그런 것들 공유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 집 때문에 막 음. 서로 막 이 집 마음에 들고 뭐 이런 거 리스트업하고 베니님이 이제 음. 인스펙션 후기 남겨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러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되게 바쁘겠네요. 맞아요. 아니면 그냥 가끔은 그냥 틀어놓고 뭐 저는 뭐 호주 잡 같은 거 찾아보거나 아니면 제가 해야 할 음. 일 하거나 그리고 베니님도 켜놓고 음. 뭐 와인을 마시거나 그러다가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뭐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통화를 틀어놓고 각자 할 일도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맞아요. 사실 그런 거죠. 그냥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음.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면서도 얘기하다가도 나 할 거 있으면 이제 뭐 각자 자리에 앉아서 음. 하다가 뭐 여보 뭐 오늘 근데 뭐 어쨌다며 그건 어땠어 이렇게 생각나면 얘기 하나 아. 던지는 그거의 아. 디지털화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닉과 베니님이 연락을 평소에 잘 하는 스타일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일을 하게 되면 특히 그리고 베니님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의 그런 연락 형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 근데 그래서 원래는 낮에 카톡 종종 했었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베니님이 일하는 시간 동안에 연락을 못해서 사실 저도 그냥 그때는 제 할 일 그냥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음, 저녁에 영상 통화 때 캐치업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서로 카톡으로 뭔가 대충 이 시간대에 이 친구가 뭘 했다라는 거 인지를 잘 못하니까, 맞아요. 그 베니님이 한 번씩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면 그때만 서로 연락하고 음, 그랬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디테일을 모르니까 캐치업할 때 디테일을 서로 알아가는 거죠. 음, 너무 좋겠네. 이제 여기에서 사실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19금으로 넘어가는 건데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네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영상으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두 커플이 제가 디즈니 사랑 커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연인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맞아요. 서로 맞아요.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건데 맞아요. 가족이 아니고 연인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나 서로가 충족시키는 게 되게 적극적이고 건전하고 아름답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모든 얘기를 다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둘 다 약간 그런 네. 거를 네. 그러니까 베니님은 좀 속 터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닉님은 되게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건너 건너 듣기로 그리고 그냥 뉘앙스만 들어봤을 때는 정말 건강하게 잘 해소하고 있지 않나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즈니 사랑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디, 디즈니 공주님 두 명이서 네. 드레스 까버리고 올리팬티 치는 상상하게 하게 되는 거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세요. 디즈니 사랑해서 갑자기 올리팬티로 넘어가가지고 아, 아니 그런 네. 것도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제 X에서 본 영상이 갑자기 떠오르네 그 얘기하시니까 뭐 보셨나요? 이제 X에 가끔 영상 중에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X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타잔이요, 타잔. 타잔이에요? 네. 그 타잔이랑 이거 그 저희 피퍼님이랑 옛날에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 네. 타잔이랑 네. 그 타잔이 좋아하는 그 애인의 이름 뭐죠? 그 도시 여자? 아,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타잔이 좋아하는 여자랑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험을 온 그 서양인이랑 타잔이랑 하는 것도 있고 남자끼리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타잔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 폭력배로 조직 폭력배로 나오는 악당 역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둘이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이들의 사랑은 참 건전하고 건전하다라는 게 그럼요. 건강하고 그럼요. 건강하고 네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또 제가 이제 닉님이 그러니까 베니님이 솔로일 때는 제가 아예 연이 네. 없었고 닉님은 네네. 솔로였을 때의 연이 있었으니까 지금 연애하기 전과 연애한 후에 뭔가 안정도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네네. 근데 네. 여기서 내 궁금했던 거는 이런 관계가 안정되고 그리고 닉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되게 삶에 있어서 큰 부분으로 가져가시는 스타일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랬을 때에 이렇게 베니와의 관계가 닉님이 지금 뭐 이런 해외를 나가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음, 어, 그, 저 약간 파악을 잘 못한 게, 결국 그 유대감이라는 거는 저가 베니한테 느끼는 유대감을 중요시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것도 포함인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닉님이 살아가면서 네. 이제 혼자서만 시간 보내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닉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교류가 삶의 안정에 되게 큰 맞아요.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랬을 때에 어쨌든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느끼는 데는 형태가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닉님과의 유대 관계가 더 강해지면서 뭔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보다 닉님과 느끼는 게, 베니님과 느끼는 게 더 강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충족되는 느낌이 더 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연애 전과 후에 어떤 바뀐 생활의 태도나 아니면 안정감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 우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안정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게 결국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루에 겪은 일들이나 뭔가 네, 저의 사소한 고민 같은 것도 사실 뭐 그쵸. 친구들한테 매일 막 이런 공유를 하진 않잖아요. 뭐 제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쉽진 않죠.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미주얼, 그러니까 한두 번씩은 얘기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친구 사이엔 쉽지는 않죠.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뭔가 그런 뾰족뾰족한 그래프 같은 느낌인 거죠. 이렇게 타임이 이렇게 지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 한 번씩 이렇게 점을 네, 찍어주는 느낌이라면 그 불연속인 그래프인 거죠. 왜냐하면 네네, 항상 캐치업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연인 그쵸.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서로 우선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그것도 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궁금해한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게 크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좀 더 연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니까 음, 어, 그런 쪽에서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고 왜냐하면 제가 네, 했던 저도 살면서 뭐 고민들 같은 게 되게 많은데 뭐 사소한 것도 되게 네, 많고 쓸데없는 것도 많은데 뭐 제가 베니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썼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네네네네네. 근데 아무튼 서로가 그런 서로의 그런 감정적인, 그쵸, 맞아요.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관계인 거죠. 감정적 지지와 뭔가 그런 고민 같은 거를 잘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어가지고 음, 그러면서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은 게 첫 번째이고요. 네, 친구와의 관계를 대비해서. 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어떤 해외 생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냐에 대한 것도 네, 있었는데, 사실 저는 교환학생 미국에서 5개월 정도 있었을 때 살짝 외로움이 네. 있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 그때 막 한국인 친구들이랑 엄청 잘 놀고 지금도 만나고 하지만, 그래도 네네. 뭔가 집에서 과제를 하거나, 음, 뭔가, 음. 뭔가 이 타지에서 주는 생활의 외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쵸, 맞아요. 맞아. 그래서 괜히 유튜브로 침착맨 라이브 그때 제일 많이 본 음, 것 같아요. 침착맨 뭐 5시간 삼국지 이런 거 틀어놓고 네, 약간 그때 생활 리듬도 좀 깨지긴 했는데 네네. 그래서 오히려 결국 그때 왜 외로웠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삶의 어떤 공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자주 할 수 없게 되니까 아무래도 근처에 사람들이 맞아요. 적고 근데 이제 내 연인이랑 같이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네네네네. 맞아. 그래서 더 뭔가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쵸.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죠. 맞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해외 생활을 고려할 때 원래는 이제 나만 몸니면 될 곳으로 뭔가 음,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근데 또 네,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비자 그쵸. 문제나 주거 문제나 펀딩 같은 것들 그리고 음, 음. 그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더 고려하게 되지 않나. 음, 그래서 확실히 이제 혼자보단 둘이니까 이렇게 거취를 정하거나 생활을 생각을 할 때 좀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는 맞아. 하지만, 맞아요, 맞아. 예. 근데 그럼에도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그런 삶에 대한 안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정도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에이 그냥 뭐 방 못 구해도 가서 뭐 맞아, 뭐 맞아. 이런 뭐 맞아요. 게스트 하우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이제 좀 있으면 되겠지, 약간 좀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둘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계획도 차곡차곡 잘 쌓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공감되긴 하네요, 그거는. 저는 사실 혼자 내버려 두면 네. 그냥 될 대로 되라여가지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 이제 이 게스트로는 안 나오지만 저희의 정신적 지주 같은 아버님이 한 분 계세요. 아버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째 큰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맞아요. 큰 형님이 닉님을 되게 좋아하고 잘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제 큰 형님의 롤은 이제 닉 채찍질하기거든요. 이제 닉한테 잔소리하시기 롤이라서 이제 맞아. 또 닉님은 또 그런 거 고분고분 듣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어쨌든 닉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는 뭔가 큰 일들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계획을 잘 세우는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건강에 관련된 것 특히 되게 나이브하게 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게으르게 대처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베니님이 되게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닉님이 스스로도 또 약간 베니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운동 시작해서 꼭 알려드릴게요. 아 이제 이것이 저의 스트레스 요소인데요. 이제 호주 가서 할 거면 그리고 베니님한테 부탁도 받았단 말이야. 팟캐스트 녹음할 때 제발 닉 옆구리 좀 찔러가지고 운동 좀 시키라고. 진짜 호주 가서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환경이 바뀌면 또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닉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호주 무엇인가요? 도착하고 이제 짐 풀고 하다 보면 정신 없어서 힘들어서 운동을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라. 일단 그 새로운 환경에 도착해서 적응 기간이란 건 없어요. 적응은 운동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뭔가 삶의 루틴이 잡히고 나서 이제 운동해야지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니까 애초에 호주라는 환경에 가면 운동이 디폴트 값으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끼어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제 교환 학생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가면 거기에서의 나만의 또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걸 형성할 때 운동을 꼭 껴넣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좋겠네요. 부럽네요. 호주 또 지금은 한창 따뜻한 여름이고 뜨거워지는 여름일 텐데 딱 추워지기 전에 이제 호주를 떠나실 예정인 거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좀 더 닉과 베니님과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지금 사실 제가 그 편집이 늦어서 원래 월요일 업로드인데 수요일 날 업로드한 최신화가 있어요. 최신화의 네. 제목은 옆구리가 싫은 이유를 김용님과 같이 녹음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건 서로 왜 우린 연애를 못할까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은 에피소드였었으니까 그 다음 화로 올라가는 게 이제 닉님과의 지금 하고 있는 녹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 옆구리가 따뜻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저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저도 옆구리가 지금 시린 상태이기 때문에 옆구리가 따뜻하고 그 따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따뜻한 안온함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커플이 제 주변에는 닉과 베니밖에 없어서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의 뭔가 스파크 띠는 러브 스토리는 이미 저희가 녹음을 했었죠. 닉과 베니가 함께 맞. 나왔던 첫 화에서 네네. 네 32화 고백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뭔가 어쨌든 베니님한테 닉님이 가장 먼저 가슴 뛰는 설렘을 느끼셨던 거죠. 맞죠. 제가 먼저 설렘을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1년 정도 되는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고 계신데 네. 네. 뭘까요? 느그들은 연애 못하지만 나는 하지롱의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무슨 질 그거죠? 잠시만요. 우선 연애 시작하는 거 자체는 약간 랜덤한 거죠. 뭐 네.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이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를 떠올려 보면 그냥 앱에서 뭔가 사람들 만나보고 그러다가 뭐 괜찮으면 만나보고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이런 거였는데 네. 뭔가 아무튼 연애 시작은 랜덤한 건데 근데 네.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저의 특성이라기보다 네. 저와 잘 맞는 페어를 찾았기 때문 아닐까. 아, 운명 같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아, 뭐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아닙니다. 그쵸. 아닙니다. 농담이고 사실 그런 네. 노력적인 요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항상 이렇게 연애가 365일 다 따뜻하고 온건하게 흘러가는 건 또 아니기도 하고 네네. 또 제가 중간에 한참 바빴었던 시즌이 있어서 뭔가 관계에 좀 맞아요. 소홀해진 케이스도 있었고 그쵸. 결국에는 그냥 뭐 근데 너무 다 뻔한 얘기죠. 그냥 어떤 문제 해결 뭐 첫 번째는 이건 베니님이 옛날에 얘기해 주신 건데 그냥 같이 네.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면 그게 배우자가 될 상이래요. 그런 첫 번째 어. 맞아요. 뭔가 그 베니님이랑 있으면
네. 뭔가를 숨겨야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뭔가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감정은 제가 그래도 얘기를 잘 안 하지만 혼자 생각하고 네. 있던 것들이나 뭐 이런 공유에 적극적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그렇죠. 그런 편안함이 좀 관계를 오래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갈등 해결에 대한 태도인데, 사실 베니님은 뭔가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네. 저는 사실은 살짝 회피하는 느낌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직면해서 말은 하진 않지만, 하지만 저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뭐 그렇게 있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저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도 그게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좀 그런 게 최대한 해결되는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가려고 단도리를 치거든요. 네네네네. 서로 뭔가 싸울 일이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네. 있을 때 베니님이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 주로 반성하고 그런 뭔가 개선을 약속드리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은. 뭔가 네, 그런 맞아요. 관계성이 두 번째에서 좀 더 오래 될 수 있지 않았냐라는 음,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이제 베니님이 뭔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잘못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잘 맞아요, 캐치를 맞아, 하셨을 거고, 맞아, 이제 그런 맞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닉님이 아, 뭐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 이제 그러면 우리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뭔가 자기 반성도 하고 아니면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타협했기 때문에 관계가 더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었다라는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이제 최근에 10주년을 맞이한 지인이 한 명이 있거든요. 와, 대단하다, 멋있다. 그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지인분을 보면서 약간 제 이상향으로 삼았습니다. 그 지, 오,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지인분은 또 상대방을 언급하거나 얘기하는 게 정말 아직까지도 사랑이 느껴지고, 진짜요. 그리고 막 자기가 느꼈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네네. 뭔가 그런 거 보면서 좀, 오래 가는 비법의 공통 분모가 뭐 저런 것들인가? 뭔가 솔직함이나, 그리고 서로,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뭐 서로 계속 아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그런 거 그쵸. 아닐까 맞아요.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약간 배가 간질간질 거리는 느낌인데요. 그쵸. 이렇게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수 있는 타입이고 성향이고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 이후에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에는 서로에게 진실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음, 관계에서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가지려면 서로에게 진실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가야겠죠. 맞네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맞네요. 결국 사람이라는 게 특히 그리고 게이로서 연애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관계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환상을 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상대방을 당연히 나와 동일시하게 되는 기질이 강해지는 거죠. 너무 이해가 잘 되니까. 음,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연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맞네요. 나와 동일시하게 되는 거. 음, 였는데 이제 동일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더 진실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에게 진실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네,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타인에게 진실되는 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냥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 진실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닉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믿음이 생기려면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솔직한 감정들이 항상 행복하고 좋을 순 없겠죠. 맞아요, 불편한 맞아.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서로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필요한 말을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필요한 말이 뭐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솔직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네. 관계 개선에 필요한 말, 네네네네. 뭔가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제일 못하는 거를 베니님이 제일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쵸. 그게 너무 좀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게 아마 죽을 때까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닉님이 베니님한테 맞아요, 약간 맞아, 리스펙하는 부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결국에 꼽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으면 되게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존경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싶고 추구하고 싶다라는 방향성인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아무리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달성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시킬 수가 절대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 맞아. 사람은 나보다 이게 뛰어나니까. 그래서 더 약간 거기서 오는 친밀감도 있을 거고, 거기서 오는 간극 때문에 생기는 약간 그런 낯설음이 또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청취자분들이 베니님과 얘기하는 걸 들을 때 항상 느끼실 거예요. 그 제가 표현했는지 댓글에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인생의 현자 같은 느낌이 든다. 베니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는 어떤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확실한 답을 내리고 되게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누가 봤을 때도 다 정답에 가까운 옳은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옳고 틀림은 없지만 삶에 있어서, 근데 모두가 선망하는 좋은 방향성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현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 이제 닉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되게 리스펙하고 좋게 보고 맞아요.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아직 현자는 무슨 전 아직 아기 저를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닉님이 막 베니님처럼 막 현자가 되고 싶다고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애초에 네. 베니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과거보다 되게 많이 성숙해지시기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안정을 얘기하는데 그 안정이 사실 관계의 안정보다는 닉님 자체가 되게 그냥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턴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나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안정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베니님을 네. 만나면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얘기를 아기다라는 식으로 뭔가 스스로를 낮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기 같은 부분이 오히려 베니님이 닉님한테 되게 좋아하고 그 베니님이 닉님을 존경하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귀엽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 귀여운 게 약간 어려서 귀엽다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 약간 그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되게 순수함에서 오는 즐거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삶이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누구나 다 나이브하고 순수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이상적인 꿈을 꾸면서 그걸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이제 삶을 대할 때도 우리 닉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순수함과,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뭔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상향을 쫓는 그 기질 자체가 이 두 커플을 유지하는 데 되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오. 아니, 막 이런 걸 관찰을 하더라도 말로 풀어내는 건 정말 다른 영역이잖아요. 맞죠, 맞죠. 역시, 역시, 이 게릴라, 이 팟캐스트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것임을 알라. 그런 것을 알라. 어, 알겠다냥. 맞아요. 네, 네. 어디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뭐, 방금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이었고,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너무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또 제가 보는 이제 닉과 베니의 커플들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닉님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봤는데, 확실히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는 커플인 게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누구나 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커플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서 어떤 어려움이 아마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저번에 같이 있을 때도 아마 닉이랑 베니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커플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갈등은 항상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제 외부의 상황은 사실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도 물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둘은 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지만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같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아예 없게 정말 외부적인 상황이 너무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음, 그냥 이 너무, 커플들이 너무 그냥 따뜻하네요. 네, 아름다운 사랑을 그냥 계속할 수 있게 이 각박하고 팍팍한 현실이 좀 맞아요, 도와줬으면 맞아, 좋겠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그 베니님이랑 네, 뭔가 그림이 잘 그려지는 어떤 어플라이한 기관들이 있고 네, 뭔가 여기 가면 과연 베니랑 음, 정말 그러니까 베니가 정말 행복하게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뭔가 그런 위치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둘의 미래가 잘 그려지는 그런 쪽으로 좀 결과도 좋게 나오고 해서 음, 음, 그게 사실 저도 최선의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잘 되길,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상상해봤어요. 정말 뭔가 다 안 되면 뭐, 어떡하실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러게요. 상상을 안 해봤나? 최악의 경우. 어쨌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계속 나와 있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잘 안 되면 뭐, 아니면 해외 직장을 한번 제가 또 구해 본다던가, 음, 음, 아니면 뭐 지금 하는 일이랑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나?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고. 옵션은 두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것도 색다르겠네요. 맞아요. 아니면 이거는 사실 베니님이랑 막 얘기가 된 건 아닌데 뭐 한국으로 리턴을 할 수도 있나?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꿈꾸고 있는 상황 자체는 이제 해외에 정착해가지고 그들만의 빌리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있으면 그 워낙 잘 지내는 커플들이어가지고 근데 또 알죠. 사실 세상에 전 세계에 딱 저희 둘만 있으면 또 네 어떻게 될지 그러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딱 두 명만 있는 거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의 존재를 항상 빛내주시고 그 가치에 대해 A, B, C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해 주시는 이런 운파님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네, 마치 스포츠가 중계진이 있어 빛나는 것처럼 네, 저를 바라봐 주시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욱이 음흠. 더 감사함을 느끼며 이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라는 것.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또 의미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영광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운판이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전부 제 맞아요. 인생의 네. 스포츠 중계자이자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응원, 치어리딩 해주시는, 응원해주시는 맞습니다. 또 팬분들이나, 반대로 네. 맞아요. 저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중개인이자 서포터가 되드리겠습니다. 너무 항상 좋습니다. 응원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운판님의 40N회차 팟캐스트 운영 정말 리스펙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 네. 편집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닉과 베니 커플들의 사랑 여정을 팔로우업하면서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닉님이 한국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 팟캐스트 녹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닉님이 무탈이 잘 호주를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지금까지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봤는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나서 제가 댓글창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만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새로운 게스트, 새로운 주제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 이거 듣고 또 얼마나 용심이 나는지 얼마나 배가 아픈지 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니면 닉과 베니 커플들을 응원하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게이리얼라이프ga 숫자 2 EREALLIFE @gmail.com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출연 제의 아니면 주제 제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전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식 계정 인스타 계정이 있거든요. 게이리얼라이프ga 숫자 2 EREALLIFE로 검색하시면 만약에 업로드가 늦어진다 하면 꼭 스토리나 아니면 내용으로
저희가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게릴라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일 있나 하는 거는 인스타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스타로 또 소통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이나 좋아요나 팔로우 하시고 관련된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였고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에는 호주에 가 있는 닉으로 찾아뵐게요.